이정희 실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2월 22일 토요일. 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아예 손님이 없네요. 매장이 수출업자들만 돌아다니고 일반 소비자들이 아예 움직이질 않네. 나라가 어지러워서 그런가. 야, 처음이네. 처음. 작년에도 이랬고 올해도 이러고. 야,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네. 야, 장사가 확실히 안 돼요. 많이 안 되고 너무 안 되고. 지금 뭐 수출업자들만 뭐 간간히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모르겠네. 수출도 어떻게 될지. 미국에서 관세를 뭐 4월달부터 25% 매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자동차에다 관세 매기는 거라 중고차 시장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차 기준에 이제 수출하는 차들의 이제 관세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세차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수출차 아니더라도 이제 내수 차량들,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단어도 생각이 안 나네. 내수 차량들 이런 것들 전부 차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해보는 거죠. 지금은 뭐 라이브가 안 돼서 계속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하는데 편집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냥 생으로 올리는 거예요. 틀리면 틀리는 대로,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올리는 거니까 보시는 분들은 그거 조금 감안해서 보시고, 혹시 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뭐 꼭 저한테 차를 사라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사셔도 되는데, 이제 좀 기본적인 상식, 중고차에 대한 상식. 근데 요즘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과장되게 막 이렇게 중고차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주는 유튜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유튜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어그로 끌어서 구독자 수 뭐 몇십만 명 만들어서 지금은 전부 이렇게 미디어를 보고 뭐 유튜버나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그러고들 이제 차를 사러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광고 뭐 해갖고 하기에는 이제 광고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지금 뭐 현재 유튜버들도 많죠. 중고차 유튜버들, 뭐 유명한 유튜버들도 많죠. 근데 그 사람들도 고생 많이 해요. 뭐 과거에 뭐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그 사람들도 지금 그 정도 유튜버 구독자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엄청 노력 많이 했죠. 뭐 좀 과격한 촬영도 좀 하고. 주로 컨텐츠가 보면 거의 뭐 허위매물, 이제 허위매물 컨텐츠는 이제 끝났죠. 허위매물 자체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뭐 지금은 보니까 뭐 집 사기,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대출 관련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집 같은 경우는 이게 형사처벌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뭐 차장사 하면서 뭐 안 해본 차 없어요. 다 해봤는데 진짜 굴러가는 거는 다 팔아봤는데, 뭐
대형 화물서부터 시작해서 뭐 쓰레기 치우는 뭐 암롤서부터 해가고 평판 뭐 하여튼 덤프 뭐 지게차 뭐 다 팔아봤는데 이 집이라는 게 그쪽이 어떤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자세한 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도 보면은 차를 이제 자기네들이 뭐 새 차를 뽑아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고차를 가지고 이제 지입할 사람 불러서 활부 터서 뭐 남바 내려주고 하여튼 뭐 그래갖고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활부를 트기는 하는데 뭐 걔네들만의 어떤 활부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나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년씩 뭐 포토 이런 거 갖고 막 뭐 3천만 원씩 빼더라고요. 활부를. 근데 3천만 원이 안 나오거든. 잘 나와야 2천 뭐 2천 조금 좀 2천 미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한 3천만 원씩 활부 딱 터갖고 이제 거의 택배죠. 지입이면. 그럼 뭐 그거 이제 택배 한다고 딱 가갖고 이 택배도 보면은 지역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지역이 그렇게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일은 많은데 돈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택배가 뭐 개당 뭐 몇백 원짜리서부터 몇천 원 요렇게 그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 하나 배달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잘 만나면 그게 돈이 좀 되나 봐요. 그러니까 물량도 많지만 그 물량을 이제 뭐 모든 지역, 그러니까 배달하기 좋은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데 아니면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좋은데 뭐 상가, 주택이 막 섞여 있어 갖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야 되는 거 그런 경우에는 좀 일은 일대로 힘들고 돈은 도는 대로 안 되고 왜냐면 지입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달달이 활부금을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차에 대해서. 그게 한 10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 내야지. 또 뭐 지금은 이제 가스차 아니면 전기차 밖에는 택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내연기관차 못하게 법으로 막았으니까. 그럼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야 뭐 충전하는 것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 큰 돈 안 들어가지만 가스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연료비 내고 뭐 또 이래저래 쓰고 근데도 돈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지입했다가 내놓고 파는 사람들 꽤 많아요. 지금 차들을. 근데 그거는 저희가 못 사요. 지입 그 차들은 살 수가 없어요. 금액이 안 맞아. 우리가 사는 금액보다 활부 남은 게 더 많아요. 지입 들어가실 때는 일단 신차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차 사는 그 화물차가 평균 시세가 얼마. 자, 그 다음에 그 택배 남바는 이제 배 남바라 그래갖고 그건 나라에서 내려주는 남바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달면 되니까 남바값은 따로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기초적인 거는 좀 알고 들어가야 돼요. 뭐 당장에 뭐 야 한 달에 얼마 번대 이게 아니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고 1,500이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돈 얼마를 번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얼마에 내가 지금 차를 사서 타느냐. 그리고 월 이제 활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월 금액이 얼마 나가고 유지비가 얼마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택배회사에서 배남바를 내려줄 때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사용료 개념에서 얼마씩 받을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럼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그리고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는 좀 알고 사셔야 돼요. 뭐 우리가 파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500인데 거기서 차 가격만 2,500, 3,000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내가 차 사갖고 들어가지. 택배회사 배남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좀 알고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뭐 지금은 다들 알다시피 허위 매물이 그렇게 많이 이제 설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저기는 아니에요. 이제 법이 원체 강해져서
그 법이 언제 그렇게 바뀐 거야? 3년? 한 3년 됐나? 한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그때 이제 그렇네. 대통령 선거, 이번 윤석열 대통령 그 선거할 때,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그때 중고차 그 딜러들 데려다가 이제 저거 간담회 해갖고, 그때 허위 매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갖고 얘네들을 범단으로 엮죠. 지금은 범죄단체 결성. 그래서 거기 우두머리는 수개가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바로 조직원이 돼갖고, 행동책 조직원이 돼갖고 그냥 빵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겁이 나는 거지. 걸리면 뭐 직행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 허위 매물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허위 매물 다 없어지고, 근데 아직도 간간히 그 몇 군데 업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간간히 제 블로그나 이런 데로 그냥 문의 들어오는 거 보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뭐라 그래야 돼, 악마의 유혹이라 그러나, 그 허위 매물 하면 그 부당하게 취득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차 한 대 팔면 국산 차는 500, 수입 차는 1000만원, 그렇게 이제 수익이 생기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던 놈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해요, 하라 그래도.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한참 이제 조금 뭐 주춤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유행은 하고 있어요. 저 매입 사기. 그거 참, 매입 사기 걸리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걸리는 사람들도 문제고, 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고, 그건 이제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 뭐 허위 매물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허위 매물은 비싼 차를 싸게 올려놓고 판 거고, 매입 사기는 싼 차를 비싸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주로 지금 얘네들이 매입 사기를 위주로 차를 갖고 오는 게 뭐냐면, 1000만원 이하짜리들, 1000만원 이하짜리 차들을 주로 매입 사기 타켓으로 잡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매입 사기를 치려면 이제 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물 가진 사람은 어디서 이제 찾냐 이거지. 근데 얘네들이 네이버, 뭐 다음,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는 안 하겠지. 그건 안 하겠지만, 뭐 그런 이제 지금 광고를 할 수 있는 SK 엔카, KB 차차차, 뭐 이런 데다가 어마어마하게 가입을 해놔요. 그래갖고 이제 딱 손님이 이제 차를 올리면 금액을 딱 뭐 1000만원이면 950, 막 이렇게, 소매가 1000만원이면 얘네들이 입차를 950 막 이렇게 들어가 버려. 그럼 이제 소비자는 와, 내 차가 아직까지는 가격을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좀 착각에 빠지죠. 근데 소비자들도 알아요. 자기 차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에 팔리고 있고, 본인들이 팔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뻔히 알아요.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야. 여지껏 내가 진짜 몇십 년 일하면서 차 매입을 그렇게 많이 하러 다녔는데, 갈 때마다 소비자들은 모른대. 그때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술술술 나와. 뭐 다른 데서는 얼마 준다 그랬다, 뭐 이 정도 차면 이 정도에 판매되는 거 아니냐, 뭐 뻔히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바본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바본 줄 아는 거지. 금액을 너무 세게 놓으니까. 바보가 아니죠. 굉장히 영악한 거지. 그 소비 심리를 교묘하게 엮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걸리는 사람은 진짜 머리 지진나요. 얘네들이 이 수법은 변하지 않아요. 딱 이제 1등 딱 해하고 소비자가 이제
초이스를 해주지. 그럼 이제 전화가 가요. 근데 이제 전화가 가는 게 여러 가지예요. 일반 이제 저희 딜러들처럼 남자가 해서 뭐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그럼 뭐 무슨 차 낙찰 받은 누구누구입니다. 뭐 차량을 이제 검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 약속을 이렇게 하면서 뭐 계약금을 보내드릴 테니 차량을 보고 이상 없으면 저희가 그때 그 가격에 인수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그냥 거기 본인들이 체크한 부분만 체크하면 되는 줄 알고 체크해서 이상 없습니다 하고 계약금을 받아버리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ARS라 그래갖고 뭐 여자가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뭐 전자약정이라 그래갖고 뭐 차량 연식, 키로수, 색깔 뭐 이런 거 얘기해주고 뭐 계약금 얼마를 보내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고차는 전자약정이라는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차를 내가 구매할 때 할부로 뭐 구매를 한다 그러면 전자약정 대출을 받는 거니까 전자약정 하겠지만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매매인데 매매 전자약정으로 뭐 계약을 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런 거 도입이 안 돼 있어요. 중고차는. 그러니까는 뭐 전화가 와서 무슨 뭐 전자약정 뭐 이거 했다 100% 그 사기예요.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고 이제 차를 보러 오죠. 와갖고 이제 얘네들 하는 말은 똑같아요. 자, 외관상은 문제 없다. 근데 차를 가져가서 성능을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왜요? 밑에를 못 보니까 하체를 떠서 봐야 하는데 못 보니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 뭐 그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추후 감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소비자들이 참 그런 게 있어. 자기 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이 있어요. 내 차는 괜찮아. 내 차는 깨끗해. 절대 안 그래요. 물론 개 중에 몇 대는 정말 그런 차가 있어요. 근데 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차량을 검수를 할 때 하체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부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서 그 다음에 약간 밑에서 타이어 돌리고 그렇게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저기 매입사기 치는 애들이 이게 보면은 예전에 다 허위매물 했던 애들이라 뭐 차에 대해서 아는 게 1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 그냥 시동 걸리면 차가 가는가 보다, 시동이 꺼지면 섰나 보다, 이 정도만 아는 정도지 되게 무식한 애들이에요. 차에 대해서.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내 차가 깨끗하고 좋다고 가져가. 그럼 안심하고 가. 근데 얘네들이 돈을 또 주고 가.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돈을 주고 가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근데 손 딱 가지고 가죠. 이제 딱 가서 한 30분 정도 딱 지나면 이제 1차적으로 손님 간 보려고 전화를 해. 요즘 가고 있는데 차가 좀 이상하다. 뭐 미션에 충격이 온다. 뭐 엔진 소리가 이상하다. 뭐 개소리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소비자는 그럴 리가 없다. 뭐 그럴 거면 차 갖고 와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그럼 일단은 자기네들이 검수해보고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딱 가지고 올라가. 뭐 10대 올라가면 10대 전부 다 있죠.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 뭐 미션에 심각한 결함이 생겼다. 뭐 골조 부분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서 이건 사고차다. 이래갖고 수리비를 한 4,500을 얘기를 해요. 진짜 제가 상담해 주신 분이 그렇게 1,000만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수리비 500을 청구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알려줬어. 그랬더니 이제 그 500에서 300 수리비가 말 한마디에 200이 빠진 거예요. 수리비는 정해져 있어요. 수리는 부품값이 정해져 있고 공임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200이 빠져. 20만원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돈을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줄 거면 나를 줘라. 내가 해결을 해줄게. 10원짜리 안 들어가게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전화를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가 이렇게 올 거니까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라. 오케이. 그 얘기를 했어. 또 200만 원 또 빼줘. 그러니까 500에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100만 원도 안 줘도 돼요. 솔직히 안 줘도 돼.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그 방법도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제 블로그를 보고 오신 손님이니까, 그리고 제가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봤죠. 어떻게 해결은 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100만원 줬다 그러더라고. 100만원 주고 그 매입 잡는 것도 한 이틀 걸렸다고 하더라고. 100만원 줬는데 또 전화 오더래. 내가 이제 제가 미리 설명을 해줬죠. 아마 처음에 돈을 주면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와서 뭐가 또 이상이 있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또 전화가 왔더래. 그러니까 걔네들은 완전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왜 사기가 성립이 안 되냐면, 내가 허위매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허위매물은 사기가 돼요. 허위는 100% 사기가 돼. 계약서 아니라 뭘 썼어도 허위는 사기가 돼요. 그건 사기가 돼. 그거는 나만 알고 있는 영업 비밀. 그건 뭐 100% 사기가 돼요. 근데 이 매입 사기는 사기가 성립이 안 돼요. 사기죄가. 왜? 얘네들이 거짓말로 차를 판 게 없거든. 또 거짓말로 차를 사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수리비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수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서 쓴 거 가지고 뭐 구청이나 경찰서 가져가서 얘기해봐야 당연히 차가 수리비가 발생되면 수리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중고차 그 국토해양부에서 이 중고차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법령이 내려오고 보통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중고차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해서. 근데 중고차 관련된 개정법에 차를 한번 사가면 추후에 수리비에 대해서 감가를 안 한다, 이런 법령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관례, 그냥 우리 딜러들, 정상적인 딜러들이 차를 한번 사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할 거 다 감가하고, 그 조율할 거 조율하고, 그러고 갖고 와서 일을 보는 거지. 갖고 왔는데 뭐 추가로 뭐가 어때요, 저거 어때요, 뭐 이래쿵 저래쿵 해면 결국은 차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때는 돌려줬어, 옛날에는.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왜냐면 나름 우리들도 이런 뭐 중고차 관련해선 뭐 진짜 전문직이면 전문직이고, 뭐 또 요쪽 중고차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프로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딱 가갖고 차 이게 정확하게 검수 딱 하고, 뭐 엔진하고 미션 딱 체크하고, 엔진 소리 들어보고 미션 소리 들어보고, 기아도 딱 해서 탁탁탁 넣어보고, 동네라도 한 바퀴 딱 시운전 해보면 증상 딱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처음에는 그게 잘 모르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좀 짬이 어느 정도 돼야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게 진정한 이제 프로고 중고차 딜러지. 갖고 와갖고 뭐 성능 차띵 맡겨갖고 차 이상하네, 손님한테 전화해서 뭐 차가 이상이 있어서 뭐 금액을 얼마를 더 빼도 손님들이 용납 안 해요. 그런 거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법적으로 정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거는 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고 쓸데없는 건가. 이게 허위매물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계속 개정을 해놨는데 결국은 딜러들 다 죽이는 법이에요. 딜러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 허위하는 애들 때문에 지네들은 벌어먹고 나갔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만 바보 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솔직히 지금 중고차 옛날에는 100만원도 빼주고 150도 빼주고 그랬어.
왜? 뭐 좀 이렇게 오픈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차도 좀 싸게 사오고 비싸게도 팔고 마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죠. 그건 옛날 얘기, 10년 전 얘기. 그걸 아직도 얘기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 뭐 차 하나 팔면 몇백 남아요. 아유 진짜 차 팔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난 저는 안 팔아. 와갖고 자꾸 무리하게 뭐 깎어요 어쩌요 저쩌요 그러면 그냥 가라 그래. 안 팔아. 막 옛날에는 진짜 계약서 쓰다가 막 계약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짜증나서. 차를 뭐 승질대로 파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팔면 안 되는 건데 차는.